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난맥의 복판에서 5번째 이승만과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25가 끝나고 이승만은 전후 복구와 정부의 틀을 잡으며 1, 2, 3대 대통령을 지내다가 1960년 4대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그때 상대편 후보의 사망으로 자동 당선이 되었는데 이때 부통령도 동시 선출하였는데 이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의심하던 학생들이 4월 19일 부정투표를 반대하는 데모를 하다가 발포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완수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죠. 이로 인해 이승만은 2번이나 탄핵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1965년 향년 90세로 한 요양원에서 일기를 마칩니다. 그의 시간은 해방, 독립, 전쟁, 건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처리해야 했던 혹독한 기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풍부한 국제 정치 정보와 탁월한 결단력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공산주의자들과 대적하여 감당한 것을 그의 유언, 여기에 올려놓은 유언에서 볼 수 있죠.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적용한 것 같은데 링컨도 독립운동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승만도 역시 이 말씀을 붙잡고 독립운동을 했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처리하는 중에 심한 부딪힘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독선적으로 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짐작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의 경우와 겹쳐지기도 하네요. 그가 하와이에서 죽고 시신이 한국에 왔으나 그의 장례 등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결국은 그가 다니던 정동감리교회에서 가족장으로 치른 후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금도 이 묘를 파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또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승만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파묘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이것은 이승만의 공과나 또 과오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서일 것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그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념의 문제가 아닌 자신들의 진영 또 그 체제의 존폐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는 다른 체제 간의 갈등을 벗어난 전쟁의 상황에서는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전쟁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법이나 그 법리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그들만의 법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오래 지내 80이 넘은 4.19 세대의 주역들은 50년 만인 2023년에 이승만 묘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전의 행동들을 되새기며 나라가 하나로 화합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젊었을 때 자신들의 의거가 옳았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국가의 기초를 세우고 방향을 잘 잡아
지금의 풍성한 대한민국이 있게 한 대통령을 하야시킨 것에 대한 노년의 회한을 갖고 고인의 묘 앞에 찾아와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지도급 인사들은 개인의 투철한 이념보다 국가의 안녕과 번영이 먼저임을 알려주는 좋은 교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원한 조국을 상징하며 꾸준히 피어나는 무궁화가 이 강산에 넘치는 동안에 이념이라는 희망을 갖고 일반적인 꽃과는 달리 꽃과 잎이 서로 다른 시기에 피는 저 그림에 보이는 상사와 같이 일시적인 주장을 내쏟다가는 다시 무궁화로 돌아가 나라에 소속되어 나라의 무궁한 번영에 이바지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노년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승만 묘의 참배를 보고 울컥하는 감동이 솟았습니다. 나는 이 글을 정리하며 지금의 상황을 보며 우리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정신이 훼손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참 큽니다. 이것은 나라를 구성하는 그 이념의 단체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념의 실현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의 맛에 취한 이후부터 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승만에 의해 짜여진 자유민주주의 기틀 위에서 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번영을 위해 고군분투 목숨 걸고 국정을 운영하여 얻은 공적보다는 그가 저지른 과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은 아예 따질 것도 말할 것도 없다면서 그를 끝까지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나라의 실세 그룹이 되어 그들이 본받아야 할 러시아나 중국의 자녀들을 보내어 공부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의 자녀들을 유학시켜 앞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파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념과는 다른 이 땅에서의 민주주의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법을 바꾸어서라도 공산주의식으로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이거는 가식과 또 기만으로 국가를 위험하게 하는 반국가 세력들의 행위가 맞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느끼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글을 연재하는 중에 이승만의 이야기를 끝내려 하는데 나의 소울메이트 손녀 휘랑이가 찾아옵니다. 휘랑이하고 놀다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내가 쓴 내용과 또 전문가가 제작한 영화를 비교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본 후 나의 글의 큰 부족함이나 큰 에러가 없이 정리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다듬기가 어찌 그리 만만하겠습니까? 이승만의 나라 사랑과 그의 고뇌가 와 닿는 것 같은 뭉클한 감정을 받으며 이 글을 마치려 합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장례식 때도 저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념 대립이 심했고 또 그로 인해서 대통령을 하야시킨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운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승만을 역적 취급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을 털을 잡아주고 또 기둥을 세워준 저 이승만의 공로를 감사하며 그를 깊이 존경합니다.
안녕히 계세요.